서울 근교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은 아침 일찍부터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움직였고 작업자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현장을 메우고 있었다. 이곳은 건설회사 회장인 강민재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러 오는 날이었다. 민재는 이제 겨우 32세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현장의 구석구석을 엄격히 살피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60대 비서 최영훈이 있었다. 영훈은 민재의 7년째 비서로 그의 모든 일정과 사생활까지 세심히 챙기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공사가 완료된 구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훈이 민재의 팔꿈치에 살짝 손을 대며 안내하자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랐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신중하게 현장 곳곳을 훑고 있었다. 건설업계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그의 시선에서 배어나왔다. 자재 품질은 어떤가? 민재가 현장 소장에게 물었다. 최상급 자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원하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소장이 대답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현장을 둘러보았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자 민재는 영훈을 돌아보았다. 오늘은 현장 식당에서 작업자들과 밥을 먹고 싶다. 영훈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민재의 뜻을 따랐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산울림 식당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장 한쪽에 자리 잡은 산울림 식당은 이미 많은 작업자로 북적이고 있었다. 민재 일행이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민재는 손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며 평범한 테이블에 앉았다. 회장님, 항상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작업자가 말을 걸자 민재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한 젊은 여성 직원이 민재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29세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민재 앞에 산울림 식당 특제 오뎅을 놓았다. 회장님, 저희 식당 자랑인 오뎅입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 윤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민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유령이라도 마주친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성 직원은 민재의 시선에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민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표정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영훈, 민재가 조용히 비서를 불렀다. 저 직원의 이름을 알아봐줘. 영훈은 민재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즉시 산울림 식당 주방장에게로 향했다. 민재는 밥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 여성 직원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옛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와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아팠다. 설마 민재의 마음에 믿기 힘든 생각이 스쳐갔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민재는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산울림 식당에서 만난 여성 직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과 가슴을 뒤흔드는 감정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영훈이 회장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산울림 식당의 여성 직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훈이 말하자 민재는 몸을 돌려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강아린, 29세입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강서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민재와 아내, 그리고 갓 1세가 된 서연이 찍혀 있었다. 서연,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딸의 이름이 분명 서연이었어. 영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그는 민재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재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서연의 사진이 나왔다. 카메라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소녀의 모습에 민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울보였지. 우리 서연은. 민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울 때마다 이 머리핀을 채워주면 금세 울음을 그쳤어. 사진 속 서연은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재는 서연의 5세 생일에 그 머리핀을 선물했던 것을 또렷이 기억했다. 서연이 그 머리핀을 얼마나 아꼈는지 잠잘 때도 머리에 채웠던 것을 떠올렸다. 영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산울림 식당의 강아린 씨가 회장님의 딸 강서연일 가능성이
민재가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 여성의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줘. 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다. 민재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출근해 책상에 앉았다. 어제의 일을 곱씹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산울림 식당의 여성 직원, 할인, 아니, 어쩌면 서연일지도 모른다. 그녀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영훈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민재는 앨범을 덮었다. 영훈, 단서를 다시 찾아줘. 5년 전에 포기했지만 이제라도 다시 찾고 싶다. 그리고 산울림 식당 직원의 어머니와 윤서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봐줘.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영훈이 나간 뒤 민재는 다시 앨범을 펼쳤다. 윤서와의 날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했을 때의 행복, 서연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민재는 사업 확장에 몰두하며 가정을 뒷전으로 밀었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윤서에게 차갑게 대했고 특히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더 가혹하게 굴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윤서와 서연이 사라져 있었다. 남겨진 건 짧은 편지 한 장뿐이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저와 서연을 찾지 마세요. 그 후 민재는 온갖 곳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윤서와 서연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영훈이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회장님, 윤서 씨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말해줘. 영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서 씨는 3년 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산울림 식당의 여성 직원의 어머니가 윤서 씨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설마 했던 생각이 현실이 되었다. 윤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희망이 모두 무너졌다. 그리고 할인 씨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다고 합니다. 할인 씨가 회장님의 딸 강서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민재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윤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서연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잠시 후 민재는 얼굴을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윤서가 결코 쉬운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겠어. 그건 서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선택이었어. 민재는 영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더 알아봐 줘. 할인, 아니 서연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서가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전부 알고 싶어.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재는 창가로 걸어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윤서는 없지만 서연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번엔 진정한 아버지로서 그녀와 마주하고 싶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윤서,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무 늦었지만 드디어 서연을 찾았어. 이번엔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줄게.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걸 서연에게 해주고 싶어. 약속할게. 강민재는 다시 건설 현장을 찾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소용돌이쳤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모습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그러나 어느새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산울림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최영우는 그런 민재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회장님, 아직 점심시간이 조금 이릅니다. 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오늘은 일찍 밥을 먹고 싶다. 산울림 식당은 아직 한산했다. 일찍 밥을 먹으러 온 작업자 몇 명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구석자리에 앉아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주방에서 할인의 모습이 보였다. 할인은 오늘도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단정히 묶은 머리에서 소녀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표정은 어린 시절 서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민재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할인의 머리에 꽂힌 오래된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그것은 24년 전 민재가 서연의 5세 생일에 선물했던 단 하나뿐인 머리핀이었다. 민재의 심장이 다시 격하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었다. 야활이,
저 여성이 내 딸이다. 민재는 조용히 할인을 불렀다. 저기요. 할인은 고개를 돌려 약간 위아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그 머리핀, 특별한 의미가 있나? 민재는 신중히 물었다. 할인은 무의식적으로 머리핀에 손을 대며 살짝 미소 지었다.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써왔어요. 너무 소중해서 계속 간직하고 있죠. 민재의 눈이 촉촉해졌다.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멋진 머리핀이야. 감사합니다. 할인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이건 아버지가 사준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제 곁에 없죠. 민재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미안하다. 이상한 말을 해서. 할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민재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주방에서 누군가 할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할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민재에게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뛰어갔다.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재는 한숨처럼 말했다. 틀림없어. 저 머리핀은 내가 서연에게 사준 유일한 거야. 나비 모양의 자수정 장식이 박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머리핀이야. 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서연은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야. 갑자기 내가 아버지라고 나서면 혼란스러워할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우선 윤서가 서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내고 싶어.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식사를 마친 민재는 산울림 식당을 나오며 다시 한번 할인을 돌아보았다. 다른 손님에게 음식을 나르며 밝은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은 어린 시절 서연과 똑같았다. 민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윤서는 없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존재. 서연은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민재는 이번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 저건 내가 서연에게 준 머리핀이야. 민재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소리를 들은 영훈은 슬픈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차에 오른 민재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달렸다. 머릿속에는 오래된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연이 처음 걸음마를 했던 순간, 일세 생일을 맞이했던 때, 그리고 그 머리핀을 선물했던 순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영훈은 한참 침묵하다 조용히 말을 걸었다. 회장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서연 곁에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연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서가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알아야 했다. 내일 다시 산울림 식당에 가보자. 민재는 단호히 말했다. 영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재의 가슴에는 오랜 세월 품어온 슬픔과 새로운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24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서연의 아버지로서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다. 그것은 윤서에게 바치는 마지막 약속이자 자신에게 다짐하는 증거였다. 며칠 후 민재는 영훈을 통해 산울림 식당의 강할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회사 집무실에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처음에 할인은 거절하려 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건설회사 회장의 초대를 영광으로 여겼겠지만 할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회장이 자신 같은 식당 직원을 직접 부르는 걸까?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이 정중히 설명하자 할인은 마지못해 수락했다. 알겠습니다. 오후 일이 끝나면 가겠습니다. 오후 3시 할인은 고층 빌딩의 회장실 앞에 서 있었다.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민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재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천천히 몸을 돌려 할인을 맞이했다. 잘 와줬다. 앉아. 민재가 소파를 가리켰다. 할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시길래 저를 부르셨는지요? 할인이 물었다. 민재는 잠시 할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 슬픔,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제 산울림 식당에서 본 그 머리핀. 아주 특별해 보였어. 민재가 입을 뗐다. 할인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제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렸을 때 불리던 별명 같은 건 있었나? 할인은 약간 위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울보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재의 눈이 촉촉해졌다.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별명은 내가 지어준 거야. 울 때마다 그 머리핀을 채워주면 울음을 그친다고 약속했었지. 할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연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할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럴 리 없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할인, 들어줘. 내 어머니가. 민재가 말을 잇기도 전에 할인이 그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요? 민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일어섰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희를 찾으려고 수십 년간 전국을 헤맸다. 탐정까지 동원했어.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다니. 할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회장실을 뛰쳐나갔다. 민재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영훈이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윤서 씨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할인에게 우리가 버렸다고 했을까요? 나는 정말로 만나고 싶었는데. 민재의 목소리는 허탈했다. 영훈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어쩌면 오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윤서 씨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창가로 걸어가 무거운 분위기를 띠며 말했다. 이제 어쩌면 좋지? 서연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그들을 버렸다고 믿고 있어. 진실을 전하세요. 회장님, 영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이 얼마나 애타게 찾아왔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하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전에 서연이 어떻게 자랐는지, 윤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그들을 도왔는지 전부 알아야겠어. 한편 할인은 회사를 뛰쳐나와 한동안 거리를 배회했다.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길가 벤치에 앉아 크게 숨을 내쉬었다. 민재,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일에만 신경 쓰고 가족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신을 찾았다고 호소하는 건 너무 믿기 힘들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끝에 할인은 결심했다. 김정희 씨를 만나러 가야겠어. 정희는 어머니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힘들 때 늘 도와준 가족 같은 존재였다. 지금도 산울림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가끔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할인은 버스를 타고 정희가 사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정희 씨. 저예요. 할인이에요. 할인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문이 열리자 정희가 놀란 얼굴로 할인을 맞았다. 할인아, 무슨 일이야? 오늘 산울림 식당 쉬는 날 아니야? 할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갔다. 정희 씨,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고 싶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할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 거지? 할인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강민재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다.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정희 씨,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강민재 회장이 너의 친아버지야.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회장님은 전국을 찾아다녔다고 했지만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요? 정희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는 너를 그 집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 내 할머니가 너무 엄격했거든. 김정희는 무거운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내 어머니, 윤서는 너를 그 집에서 절대 키우고 싶지 않았어. 내 할머니가 너무 엄격했거든. 특히 너를 낳은 후로 더 심해졌지.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할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정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가 민재와 결혼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 정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 할머니, 그러니까 민재의 어머니가 윤서를 차갑게 대했지. 특히 딸을 낳았다고 더 심하게 구렸어. 민재는 사업에 몰두하느라 윤서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할머니의 괴롭힘을 막아주지도 못했고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나간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윤서는 네가 그 집에서 자라면 같은 고통을 겪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너를 데리고 떠난 거야. 처음엔 숨으려는 듯 도망쳤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가 너희를 진심으로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할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어머니도 그걸 아셨어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지. 하지만 윤서는 내 할머니를, 아니 어쩌면 민재마저도 두려워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너에게는 아버지가 너희를 버렸다고만 말했어. 사실 윤서도 많이 갈등했어. 너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쉽게 꺼낼 수 없었던 거야. 할인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믿어왔던 진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뒤바뀌고 있었다. 만약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할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정희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어머니도 마지막에 후회했어.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어머니의 선택이 이해가 가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가득했던 세월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희 씨? 할인이 물었다.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민재 회장은 지금도 널 찾고 있었던 아버지야. 이제라도 만나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고통, 아버지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오해가 뒤엉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한편 강민재는 회사 회장실에서 지난번 할인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듯했다. 2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열리고 최영훈이 들어왔다. 회장님, 강할인 씨가 오셨습니다. 영훈의 말에 민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즉시 자세를 바로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 잠시 후 할인이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왔다. 지난번보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긴장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앉아. 민재가 소파를 가리켰다. 할인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다. 침묵이 잠시 흘렀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정희 씨를 만나고 왔어요. 모든 걸 들었어요. 민재의 눈에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빛이 스쳤다. 그래, 뭘 들었지? 할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 묻어났다. 어머니가 왜 저를 데리고 떠났는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회장님이 저희를 찾으려 했다는 거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지난 20년 넘게 내가 너희를 찾으려고 모은 기록이야. 민재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탐정 위례서, 전국 시설에 보낸 문의 편지, 수색 기록 등이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어머니가 너무 잘 숨었기 때문에 찾지 못했을 뿐이야. 할인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서류와 아버지의 필사적인 노력의 흔적이 거기에 있었다. 내 잘못이다. 민재가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몰랐어. 내 어머니의 학대를 방치했고 일에만 몰두했지. 할인은 조용히 파일을 넘기며 한 장 한 장을 눈에 새기듯 보았다. 날짜를 보니 자신이 6세 때부터 최근까지 아버지가 끊임없이 찾았다는 게 분명했다. 할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도 할인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3년 전 정말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죠.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고. 그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야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윤서가 그리워. 두 사람은 오래된 앨범을 펼치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재는 서연이 아기였을 때의 추억을, 할인은 어머니와 보낸 시간을 이야기했다. 서로 모르던 시간을 천천히 채우듯 대화가 이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방을 나서기 전 할인은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민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24년간 기다려온 말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물론이다. 물론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이제야 알게 된 아버지의 존재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이건 어머니가 진심으로 원했던 일일지도 몰라. 하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두 사람은 서울의 밤거리를 함께 걸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 주말 윤서의 묘에 같이 가지 않을래? 나는 한 번도 가지 못했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버지. 민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다. 드디어 진정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얻은 기분이었다. 하리는 머리에 꽂힌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머리핀이 아버지와 자신을 이어준 것이라 느꼈다. 어머니가 늘 소중히 간직했던 건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다. 아버지와 딸은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재는 하린의 옆에서 거두며 조용히 생각했다. 너무 늦어버린 가족의 이야기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 가족이란 때로는 아픔을 주고 때로는 위로를 준다. 민재와 하린의 이야기는 오해와 슬픔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용서와 화해로 이어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윤서도 분명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 터였다. 강민재와 하린은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민재는 하린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서의 묘에 가는 게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 내 어머니와 제대로 작별하지 못했거든.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버지. 저도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하린의 손에 꽂힌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물건이 이 모든 시간을 이어준 끈 같았다. 그 머리핀, 네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정말 기뻐.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하린은 머리핀을 만지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늘 소중히 여기라고 했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이걸 통해 아버지와 저를 이어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윤서에 대한 미안함이 다시 밀려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다. 민재는 하린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을 떠올렸다. 24년간 꿈꿔왔던 그 말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있었다. 하린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오해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린아, 나를 정말로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하린은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과 진심이 뒤섞여 있었다. 솔직히 아직 모든 게 낯설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의 아버지가 너무 달라서. 하지만 그 서류들, 아버지가 저를 찾으려 했던 흔적을 보고 믿게 됐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하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도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민재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윤서를 더 챙겼더라면, 내 어머니를 막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라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 곁에서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걸 원해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우리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로의 상처와 희망이 얽히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민재는 최영훈과 함께 산울림 식당으로 돌아갔다. 이번엔 하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식당은 여전히 작업자들로 북적였다. 하린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민재를 보자 살짝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재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연이다. 내 딸이야. 그는 테이블에 앉아 하린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그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식당 일은 힘들지 않니? 민재가 물었다. 하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죠.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도 여기서 일하셨을 때 행복해 보였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윤서를 떠올렸다. 윤서가 이곳에서 하린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얼마나 사랑으로 버텼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내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어.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당했지.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민재는 하린의 손을 살짝 잡았다. 너는 절대 윤서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그날 저녁, 민재는 하린을 회사로 초대했다. 그는 하린에게 자신의 삶을 더 보여주고 싶었다.
고층 빌딩의 회장실에서 민재는 할인에게 회사의 비전과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야기했다. 이 회사는 내 전부였어. 하지만 그게 내 가족을 잃게 한 이유이기도 해.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후회가 묻어 있었다. 할인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는 게 놀라워요. 하지만 어머니가 떠난 건 아버지 탓만은 아니었죠. 정희 씨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걸 알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야.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머리핀을 저에게 주면서 늘 아버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화가 나면서도 어딘가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민재의 눈이 촉촉해졌다. 정말이니? 윤서가 나를 그리워했다고?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는 마지막에 후회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걸,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요.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가 자신을 용서하려 했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울렸다. 그는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할인아.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 후 민재와 할인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산울림 식당에서, 때로는 서울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민재는 할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내고 할인은 민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갔다. 민재는 할인이 산울림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밝은 사람으로 자랐는지 깨달았다. 윤서가 너를 이렇게 잘 키웠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윤서에게 감사했다. 어느 날 민재는 할인에게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윤서와 민재, 그리고 어린 서연의 사진이 가득했다. 할인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미소 지었다. 이게 저예요? 정말 울보 같네요. 그녀는 나비 머리핀을 쓴 어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웃었다. 민재도 따라 웃었다. 그래, 울 때마다 이 머리핀을 채워주면 금세 웃었지. 네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 할인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이 머리핀을 주면서 늘 말했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준 거야. 소중히 간직해.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서가 그런 말을 했구나. 그는 할인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게. 약속해. 할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약속할게요. 아버지, 우리 천천히 가족이 되어보아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2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그는 윤서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했던 책임을 지킬 기회가 생겼다. 민재는 할인과 함께 윤서의 묘를 방문할 준비를 했다. 그는 윤서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가 떠난 후 민재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그녀를 잃었다. 이제 할인이 그의 곁에 있었고 그는 윤서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을 지키고 싶었다. 윤서야, 내가 서연을 찾았어. 민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내 목까지 서연을 사랑할게. 할인도 묘지 방문을 앞두고 마음을 정리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는 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머니, 저 아버지와 함께 갈게요. 어머니가 원했던 화해, 이제 시작해볼게요. 할인은 나비 머리핀을 만지며 조용히 다짐했다. 민재와 할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 오해와 슬픔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용서와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조용히 빛났고 두 사람은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강민재와 할인은 윤서의 묘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묘지로 가는 길은 고요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민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윤서를 떠올렸다. 할인은 옆자리에서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주는 따뜻함이 차 안을 채웠다. 묘지에 도착하자 민재는 차에서 내려 할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묘지로 걸어갔다. 윤서의 묘비는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이 관리된 모습이었다. 묘비 앞에는 할인이 자주 가져다 놓았다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윤서야.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서연을 이렇게 멋지게 키워줬어. 그는 눈을 감고 윤서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에서의 웃음, 서연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하지만 그 후의 아픔과 후회도 함께 밀려왔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서연을 지킬게. 약속해. 하리는 민재의 곁에 서서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 아버지를 만났어요. 하린이 작게 말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더 잘 알게 됐어요. 하린은 머리핀을 만지며 미소 지었다. 이 머리핀,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어주는 거라고 믿어요. 민재는 하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 머리핀이 너와 나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그는 하린의 손을 잡았다. 윤서가 너에게 그걸 남긴 건 어쩌면 우리를 다시 이어주고 싶었던 거야.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도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다. 민재는 윤서에게 마음속으로 수많은 말을 전했다. 미안해, 윤서야. 내가 더 좋은 남편이었다면, 더 좋은 아버지였다면. 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하린도 묘비의 손을 얹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함께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묘지를 떠나며 민재와 하린은 다시 차에 올랐다. 민재는 하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함께하자. 우리 가족이니까. 하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좋아요.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다. 며칠 후 민재는 하린을 산울림 식당으로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식당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다. 하린은 주방에서 일하다 민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아버지, 또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다.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만든 오뎅 먹으러 왔지. 하린은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가 음식을 준비했다. 민재는 테이블에 앉아 하린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일하는 모습은 윤서의 밝은 성격을 떠올리게 했다. 윤서, 네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야. 민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린이 음식을 가져오자 민재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린아, 식당 일이 힘들지 않니? 혹시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해. 내가 도울게. 하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전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도 여기서 일하며 저를 키웠고 저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 내가 곁에 있을게. 하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 후 민재와 하린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주말이면 함께 서울의 공원을 산책하거나 윤서가 좋아했던 카페를 찾아가 차를 마셨다. 하린은 민재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재는 하린에게 사업을 시작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채워가며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갔다. 어느 날 민재는 하린을 회사로 초대해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하린에게 건넸다. 이건 내 어머니가 좋아했던 물건이야. 내게 주고 싶어. 상자를 연 하린은 작은 은목걸이를 발견했다. 윤서가 결혼 전 민재와 함께 골랐던 것이었다. 하린의 눈이 촉촉해졌다. 어머니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윤서도 기뻐할 거야. 하린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젠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민재는 하린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게. 약속해. 하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약속할게요. 우리 계속 함께해요. 민재와 하린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민재는 하린이 일하는 식당을 자주 찾았고 하린은 가끔 민재의 회사에 들러 그의 일을 구경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민재는 하린을 통해 윤서가 남긴 사랑을 다시 느꼈다. 하린은 민재를 통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따뜻함을 찾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번쩍였지만 민재와 하린에게는 그 빛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함께 거두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하린아,
언젠가 너도 내 꿈을 펼치고 싶을 때가 올 거야. 그때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민재가 말했다. 하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 꿈이에요. 민재는 하린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윤서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윤서야, 우리 서연이 이렇게 밝고 강하게 자랐어. 네가 원했던 대로 이제 내가 서연을 지킬게. 하린도 나비 머리핀을 만지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할게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해와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끝났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채워갈 수 있었다. 민재와 하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하늘에서는 윤서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터였다.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